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FC가 2025 K리그 홈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인 이지호가 강호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는데요. 춘천 홈 개막전에 6,500명의 관중이 찾아 춘천 개최 경기 중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세웠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뒤에서 넘어온 로빙 패스를 감각적으로 터치해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문으로 공을 밀어넣습니다. 이 골로 포항에 끌려가던 강원이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신인 이지호의 강원 데뷔골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다시 이지호가 가슴으로 공을 받아 골키퍼 키를 넘기는 극장골을 만들었습니다. 2대1 역전승, 강원FC 응원석은 승리를 자축하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양민혁의 대체자로 이번 시즌 영입된 2002년생 이지호는 춘천 홈 데뷔전부터 경기 최우수 선수를 차지하며 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팀으로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와 득점, 공격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1승 1패, 첫 경기 패배로 리그 12위에 머물던 강원은 홈 경기 승리로 리그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골을 기록한 이지호는 공동 최다 득점자로 이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강원을 준우승으로 이끈 팬들의 응원 열기는 올해도 뜨거웠습니다. 없어진 가변석 대신 북쪽 응원석을 가득 채운 주황 물결이 경기 내내 선수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강원FC 춘천 홈 개막전을 찾은 관중은 모두 6,539명. 춘천 홈 경기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첫 걸음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강원FC 홈 경기 첫 번째여서 25년 동안 힘내라고 한번 와봤습니다. 짜릿한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강원은 다음 달 2일 제주를 춘천 홈으로 불러들여 2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년 전 삼척의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입주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공사를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아파트 입주를 꿈꾸던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대부분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참여업체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조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입주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는 삼척의 205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 공정률 74%를 넘기며 아파트 외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다음 달 입주를 기대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삼척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속하게 나서 입주 예정자 205세대는 다행히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보증금 이자 피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매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 낙찰 소식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8차례나 공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없었고 공매 가격도 당초 416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다 40억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한 10여 곳의 업체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43억 피해를 보고도 어려운데 지금 거의 저희들이 1년 넘게 사비를 걷어서 지금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지금 경비를 세워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만 더 커지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매를 재공고할 예정이지만 아직 공매 가격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낮에도 심심하고 그래서 안 좋기도 하고 근데 밤에도 제가 저쪽에 알바 때문에 저기 지나다니고 있는데 저기 밤에 지나갈 때마다 조금 무섭고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경제가 침체된 데다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어 짓다 포기한 아파트가 언제쯤 새 주인을 만나 다시 임대 분양에 나설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한강 작가의 부친인 한승원 작가부터 이청준, 이승우 등을 배출한 문학도시 전남 장흥. 이곳에는 80년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손님은 줄었지만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이 서점은 100년 역사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오래된 건물 한편에 위치한 서점. 방 2칸 크기의 작은 서점을 최경석 씨 부부가 3대째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책부터 최신 신간까지 다양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1944년 지금의 장흥 읍사무소 인근에서 시작해 6년 뒤 현재의 장소로 자리를 옮긴 뒤 81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에세이집을 봤어요. 그걸 봤더니 정말 가슴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가 보구나 하는 걸 보는데 글쎄 전집으로 돼갖고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어르신한테 얘기하고 한 곳씩 빌려다 봤어요. 한때 하루 10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찾으며 동네 사랑방 역할을 맡았던 서점. 장흥군의 인구가 12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줄면서 요즘은 하루 평균 30명 남짓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면서 최 씨 부부는 100년 전통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80여 년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은 100년을 채우는 가게를 현실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도 있고. 이청준과 송기숙, 한승원과 한강 등 내로라 하는 문인들을 배출한 장흥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가운데 하나인 이 작은 서점도 이제 노벨문학 도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치러진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에 양양자 유권자 3,691명이 참여해 14.8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첫날은 1,905명이 참가해 7.64%, 둘째 날은 1,786명이 참가해 7.17%를 기록해 도합 14.8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본 투표는 오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데 개표 기준인 33.3%까지 추가로 필요한 투표 인원은 4,618명, 전체 유권자의 18.5%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 원전 추진 문제로 치러진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25.9%를 기록해 개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주민소환이 무효됐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억억 원대 사기를 벌인 36살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주기와 놀이공원 입장권, 모니터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0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사기죄로 재판 중인데도 도주해 범행했고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가 인건비 부족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절반 농기계 임대료 제도를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시작해 작년까지 연장했던 반값 임대료 제도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승용 이항기와 콤바인을 뺀 농기계 73종 510대가 대상으로 흥원면 농업기술센터 본부와 동부, 서부, 남부 분소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철 농기계 실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한 제대군인 취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2012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1,839명 가운데 1,419명이 취업해 77%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정착지원센터는 올해도 5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모의 면접,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대포동 해양산업단지 지원센터에 미디어 센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10월 설계 용역을 시작한 속초시는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준공, 9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14억 원 규모의 미디어 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시민 누구나 영상과 라디오 스튜디오, 어린이 체험 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제품 촬영과 편집 교육,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군이 자유무역협정 FTA로 가격 하락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역 한우 109개, 한우 송아지 126개 등 235개 농가에 국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한우 마리당 5만 3천 원, 송아지는 10만 4천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FTA 체결로 외국산 소고기가 대량 수입되면서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한 제도지만 당장 내년엔 미국산, 2028년에는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우 등 축산농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새학기를 앞두고 초중 고등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과 음란하고 퇴폐적인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합니다. 이번 광고물 일제 정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부산 간 동해선철도 개통 이후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내일 경북 울진군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동해 중부선 철도 개통과 이로 인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경북과 강원도가 서로 연계해 체류형 철도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각종 홍보 활동도 함께하는 등의 다양한 관광 정책을 시도해보자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시작했던 자전거 보험 제도를 올해도 재가입해 내년 2월까지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타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